안녕하세요, 이리스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새로운 목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특히 내가 이제 좀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수능이라는 걸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하는 친구들 이 영상 클릭했을 거예요. 이 영상은 내가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거나 베이스가 약한 노베이스 친구들이 들으면 정말 좋은 영상이에요. 왜냐?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의욕은 있어, 그치? 열정이 있으니까 이 영상 보러 왔을 텐데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막 기출 분석을 하라는데 뭘 해야 되고 어떤 책을 사야 되고 뭘 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알찬 시작을 할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성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능 국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독서랑 문학이랑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합법과정문이랑 언어 매체로 나뉘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화작을 할지 언어 매체를 할지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고, 자, 그리고 독서랑 문학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베이스가 너무 약한 친구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냐면 어휘부터 시작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제가 원래 어휘를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당장 쓰이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개념어들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장 하나 독해 자체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쓰이는 용어들, 빈출되는 용어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해력이 사실은 어휘력이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휘가 너무 약해서 시도하는 것조차 버겁다 하는 친구들은 어휘 공부부터 하길 추천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어 사전을 볼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능이랑 내신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모아놓은 그런 문제집들을 한 번쯤 보기를 추천할게요. 제가 추천하는 건 내3 어휘랑 EBS에서 나온 어휘가 독해다 수능 국어 어휘편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 개념 약한 친구들 많을 건데 문학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문학이 점점 지엽적으로 나오고 이 쓰이는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문학 개념 지금 이 베이스 단계에서 공부하기 정말 좋죠.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건 개념의 나비 효과, EBS에서 바로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아예 책으로 혼자 공부하고 싶다 하면 떠먹는 국어 문학이나 문학 개념어 책들 그냥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아요. 제가 문학 개념어 책들을 같이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잖아, 그쵸?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중에 기초를 쌓기 위해서 하면 좋은 것들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평가원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출제 원리랑 출제 의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문제 출제 의도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좀 경험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독서든 문학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거는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과 문제를 푸는 능력. 자, 내가 만약에 지문을 봤어. 근데 도대체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독서의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당장 하나의 문장도 해석을 못하면 문단이고 글이고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에 대해서 왜 어려운지 그것들을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긴 말 안 할게요. 2024학년도 6월, 9월 수능을 한번 뽑아서 풀어보세요. 2024학년도 기준으로 기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최신 기출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텐데 독서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고 의미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하나의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 이 글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한번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지문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풀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의 지문을 보더라도 정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의미가 와닿을 때까지는 계속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려운 글 딱 나왔을 때는 진짜 30분에서 1시간씩 붙잡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걸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가 당장 글을 뭐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문단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책을 사고 인터넷 강의를 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인간 마냥 따라가는데 그게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은 내가 문제를 한번 보고 지문을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냐, 내가 문장 구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건지 단어 때문에 어려워하는 건지 혹은 이 문단 단위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건지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강의, 맞는 책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겠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기출 분석서들도 많잖아요. 제가 기출 분석서들도 여기 같이 추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지문 이해부터 내가 못한다, 내가 소설 읽는 방법도 모르고 시를 읽는
있는 방법도 몰라. 그러면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부터 한번 배워봐야겠죠. 그리고 문제 유형도 형식상의 특징이 나오고 내용상의 문제가 나와요. 내용은 이제 단순 내용일치도 있고 보기를 활용한 문제들도 있는데 내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접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풀이 원리를 알고 사실은 적용하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2024학년도 평가원 기출 혹은 그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로 지문을 한번 본인이 직접 해석을 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해설지 보면서 계속 그냥 찾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설지 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공부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계속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그래도 좀 더 명확해요. 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뭐 매3 화법과 작문 아니면 마더텅 화작 이런 식으로 화법과 작문 문제집을 사든 아니면 EBSI 사이트에서 우리 기출문제 다 뽑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화작 문제를 뽑든 일단은 가져와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씩 풀 건데 우리 친구 이것도 되게 중요해. 문제를 한 10세트에서 20세트 풀다 보면 유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무분별하게 푸는 게 아니라 지문 내가 보면서 문단 단위로 내가 되게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근거를 찾을 때 해설지에서 어떤 부분을 잡아서 근거를 찾았는지, 마찬가지로 출제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냥 무지성으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해설지도 많이 보고 그리고 분석이 잘 돼 있잖아요. 분석돼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뭔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문법 개념 인강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책으로 공부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책 여기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고 나서 그거를 체화하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마더텅이나 다담 같은 기출문제 당연히 푸는 거 추천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개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개념 책 같은 거나 어떤 학습지가 있을 텐데 그거 빈칸을 다 뚫어놓고 복사를 해서 내 시험지를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계속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복습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강의만 듣고 책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온전히 내게 될 때까지는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이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각 갈래별로 어떻게 독해를 하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나마 제가 영상으로 많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알차게 겨울 한번 보내고 진짜 좀 유리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봐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